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환자 평가표 완전 정복 세 번째 시간 인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20년간 종합병원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환자 진료비약제비 심사, 의료관 평가인증원에서는 전담조사위원으로 5년 동안 대학병원에서 요양병원에 이르기까지 인증평가관리를 하였고요. 정성요양병원 외에 다수의 요양병원에서 간호부장을 하면서 요양병원의 환자평가표,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1등급 유지관리, 의료기관 인증평가관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환자평가표 세 번째 인지기능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환자평가표 인지기능에는 단기 기억력 또는 일상생활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술, 이해시키는 능력, 말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지, 또 행동심리증상의 빈도들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KMMSE 검사를 했다면 기록을 언제 기록을 해야 되는지, 또 치매 척도 검사 CDR하고 GDS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지기능에서 단기 기억력은 알고 있거나 배운 것을 5분 후에 동일하게 기억하는지 여부를 측정해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 소나무, 연필을 따라 해보게 하는 겁니다. 환자한테. 그래서 비행기, 소나무, 연필을 따라 해보게 하고 알아들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확인한 다음에 5분 있다가 다시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5분 있다가 제가 뭐라고 했죠? 알고 계신가요? 해서 한번 말해보세요. 해서 비행기, 소나무, 연필을 따라해서 3개 다 기억하면은 정상이고요. 두 낱말 이하 2개까지 기억을 해도 약간의 이상이 있다라고 1번에 체크하시면 되고요. 혼수는 아니지만 이분이 기억력을 평가는 할 수가 없다. 확인 불가에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상생활사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인식기술입니다. 일상적인 생활은 언제 식사를 해야 되는지, 휠체어 용도는 휠체어를 타는 분이라면 휠체어 용도를 알고 있는지, 이용할 줄은 아는지, 잠금 상태는 알고 있는지, 또는 소변을 보고 싶을 때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지, 대변을 보고 싶을 때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지, 도움이 필요할 때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스스로 의사결정이 가능한 정도를 측정해서 기재하는 것으로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운 상황에서만 의사결정이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1번에 체크하시면 되고요.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만 어쩌다 발생하는 새로운 환경에서는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1번에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해서 지도나 감독을 요하는 경우는 인식기술이 다소 손상되면 2번에 표시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의 또는 전혀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어떤 방법으로도 의사표현이 안 되는 경우는 인식기술이 심하게 손상된 3번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시키는 능력입니다. 이해시키는 능력은 말이나 또는 글로 상호작용하면서 의사소통할 때 자신의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상대방한테 표현해서 잘 이해시킬 수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말로 의사표현하는 능력을 예, 아니요로 체크를 하는데 말의 내용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말의 명료함과 명확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구음장애가 있거나 의식이 들어오지 해서 말을 잘 할 수 없다 하면 0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의사소통, 말이나 글로 상호작용하면서 의사소통을 할 때 잘 이해시킨다.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0. 대부분은 이해시킨다. 단어를 찾거나 생각을 마무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대부분 이해시킴. 가끔 이해시킴은 구체적인 요청을 하는데 제한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가끔 이해시키고 거의 전혀 이해를 시키지 못한다. 자신의 요구를 남에게 표현하지 못하고 이해시키지 못한다고 하면 3번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심리증상의 빈도입니다. 행동심리증상의 빈도를 체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환자의 등급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행동 심리 증상의 경감을 위한 약제를 복용 중인 경우에는 약제를 복용한 그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평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7일간의 관찰 기간이 7일이라 그랬죠. 그래서 지난 7일간의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4주간의 종합적으로 관찰해서 평가해도 됩니다. 단 4주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먼저 관찰 기간과 중복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7일 동안 행동 심리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행동 심리 증상은 뒤에 자세하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면 없다. 그 다음에 지난 7일 동안 일이 한 번 정도 행동 심리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가끔 아까 그랬죠. 4주 동안 할 수 있다고. 그래서 7일에 한 번에서 정도 나타나면 가끔. 그 다음에 자주 지난 7일 동안 나타났지만 2일 정도 나타났지 매일은 아니다. 이틀 정도 나타났다. 이틀 평가하시고 4주면 2, 4, 8, 8일이 되겠죠. 8번 정도는 나타나야지 자주 있는 걸로 체크를 하시고 매우 자주는 지난 7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 행동 심리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매우 자주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행동 심리 증상이 나타나는 거를 체크한다 그랬는데 행동 심리 증상이라는 어떤 걸 얘기하냐 정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행동 심리 증상에는 망상, 환각, 초조 공격, 우울 낙담, 불안, 들뜬 기분, 무감동, 탈억제, 과민, 이상운동 증상, 수면, 식욕 변화, 케어에 대한 저항, 배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망상이라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하느냐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믿거나 남들이 자기를 해치려 하거나 무엇을 훔쳐갔다고 주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망상의 예를 보면 잘못도 안 했는데 날 잡아가려 한다고 하거나 내 소지품이 여기 있었는데 누가 훔쳐갔다. 우리 남편이 나 몰래 바람을 피운다. 뭐 우리 엄마가 1층에 와 있는데 내가 좀 만나고 오겠다. 사실은 오지 않은 거죠. 우리 딸이 나를 여기다 갖다 버렸다. 국에 독이 들어있다는 등의 행위를 보이는 것을 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각입니다. 환각은 헛것을 보거나 듣는 등 현재에 없는 것을 실제로 보거나 듣거나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환각은 저기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없는 상태를 보고 옆에 있는 것처럼 대화를 하거나 이쪽 다리에 벌레가 기어다닌다. 이런 거를 환각이라고 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조 또는 공격성. 공격성은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밀치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행동 등을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초조 공격성은 갑자기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질문 시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고 안절부절 못하는 행동 등을 초조 공격성 이런 행동이 보이면 초조 공격성이 있다고 차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울 또는 낙담은 슬퍼 보이거나 우울해 보이는 것, 환자 스스로 슬프거나 우울하다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울 낙담은 매사 의욕이 없고 초점 없는 눈으로 창밖을 보거나 딸이 보고 싶다고 눈물을 흘리거나 슬퍼하거나 스스로 우울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안은 특별한 이유 없이 신경이 매우 예민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걱정하거나 괜히 무서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지나친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거나 안절부절하거나 두근거림 등이 있다거나 신경이 예민해 보이거나 무서워하는 등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는 행위가 있다면 불안이 있는 것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탈억제. 불안, 들뜬 기분 또는 다행감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비정상적으로 기분 좋아하거나 재미있어 하는 경우 이런 경우 환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들뜬 기분, 그 다음에 무감동 또는 무관심 주변에 관심을 잃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의욕이 감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탈억제는 충동적 행동, 사회적으로 부적당한 행동 등을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거에 대한 예시는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탈억제는
기저귀 교환 시 간병사를 껴안는 등, 또 뭐 의사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등, 대변을 만지작거리는 등의 현재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행동들을 보일 때 탈억제라고 합니다. 대개 탈억제에 대한 행동이 환자들한테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탈억제에 대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채팅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탈억제는 굉장히 이 망환, 공, 탈캡에서 이 탈억제는 충동적인 행동, 사회적으로 부적당한 행동을 보이는 것을 채팅에 반드시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성적으로 지금 해서는 안 되는 소리, 이 상황에서 맞지 않는 성적 이상 행동 소리를 한다거나 성적 행위를 하는 것도 다 탈억제에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과민 또는 불안정은 평소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화를 내거나 성급해졌거나 감정이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 운동 증상, 반복적 행동은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거나 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랍이나 냉장고를 반복적으로 열었다 닫았다 하거나 옷보따리를 계속 풀었다 쌌다 하거나 가만히 있지 못하고 같은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행위를 이상운동 반복적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면 또는 야간 행동입니다. 밤에 자지 않고 깨어있거나 서성거리거나 돌아다녀서 다른 사람의 수면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대에서 계속 나오려고 이탈하려고 하거나 계속 간호직원을 호출해서 잠이 안 온다고 요구하거나 다른 사람의 수면을 방해하는 행동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욕 또는 식습관의 변화는 식욕, 식습관, 음식의 선호가 바뀌는 것을 얘기합니다. 식욕부진을 호소하거나 평소보다 식사를 거의 하지 않거나 이유 없이 식욕이 증가돼서 많이 먹는다거나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케어에 대한 저항입니다. 케어에 대한 저항은 그야말로 복용, 복약, 주사, 일상생활 수행을 위한 동무, 식사 등에 대한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회는 납득할 만한 목적 없이 돌아다니며 필요사항이나 안전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케어에 대한 저항은 주사시 맞아도 소용없다고 거부를 한다거나 혈당을 측정하러 갔을 때도 거부하거나 목욕이나 세안 등의 일상생활 행위를 거부하고, 배회는 이유나 목적 없이 복도를 계속 왔다 갔다 하거나 모두 잠든 새벽에 목적 없이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행위를 배회라고 합니다. 이런 행동들이 이상 행동 심리 증상이 나타났다면 반드시 차트에 기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KMMS입니다. KMMS는 평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검사 결과를 의미합니다. 타 요양병원에서 검사한 경우도 검사 결과지가 확인된다면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매 진단은 이걸로 치매 진단을 내리는데 상급병원에서 반드시 받아야 할 필요는 없고요. 의료 경도 중도의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는 치매 진단 관련 검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치매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MMSE 검사는 항목이 진압력, 기억 등록, 주의 집중 및 계산, 언어 및 시공간 구성해서 모두 3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30 항목인데요. 30점으로 되어 있고, 진압력은 올해가 몇 년도인지, 몇 월인지, 며칠인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지금이 여름인지 겨울인지, 장소에 대한 거는 우리나라인지 지금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지, 여기가 서울시인지 전라북도인지, 또 여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병원인지 집인지, 현재 장소명, 몇 층에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억 등록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행기, 연필, 소나무에서 환자하여금 기억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등록을 하고, 기억하셨죠? 한번 말해보세요 하면 비행기, 연필, 소나무 이렇게 기억을 등록시킨 다음에 기억 회상이 있습니다. 기억 회상에 가서
비행기, 연필, 소나무를 5분 후에 다시 한번 기억하는지를 봐서 2개 이상부터는 기억에 이상이 있는 걸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집중 및 계산은 100에서 7을 빼면 얼마일까요? 하면 대부분의 이제 얼럿하다면 인지 기능이 손상되지 않았다면 93인 거를 대부분은 알죠. 그렇지만 이거를 굉장히 치매가 가까웠거나 인지 기능이 손상된 사람들은 계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00에서 7을 빼면 93입니다. 그러면 93에서 7을 빼면 얼마일까요? 그렇게 계속 연속해서 물어봐 가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언어 및 시공간 구성입니다. 이 9점인데요. 이름대기. 저것은 무엇입니까? 요것은 무엇입니까? 그다음에 명령을 시행하는 거. 종이를 뒤집고 반으로 접은 다음에 저에게 주세요 해서 그대로 체크를 한다면 해당하는 점수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 말하기. 저 좀 따라 해보세요. 백문이 불여일견. 이렇게 해보고 또 오각형을 겹쳐서 한번 그려보라 그러고 읽기, 눈을 감으세요를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써보세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30점 중에 점수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치매의 정도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GDS입니다. 보통의 요양병원에서는 MMS2하고 GDS 검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GDS는 항목이 여러 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1단계다. 1단계면은 인지장애가 없는 것, 임상적으로는 정상이다 하는 거고요. GDS가 2단계다. 그러면 매우 경미한 인지장애가 있고 점수는 25점에서 30점. 그 다음에 3단계면 경미한 인지장애. 25 이하가 되겠죠. 그래서 분명한 장애를 보이는 가장 초기 단계가 경미한 인지장애 3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단계는 중증도의 인지장애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치매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20일에서 24 후기 혼동의 시기. 그 다음에 5단계는 초기 중증의 인지장애 15에서 20점 초기 치매. 6단계는 중기 치매. 7단계는 말기 치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GDS 점수도 말기 치매는 9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MMSE와 GDS를 같이 검사했을 때 1단계는 MMSE 30점에 해당하는 거, 2단계는 26에서 29 정도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MMS에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GDS에서는 어떻게 나왔나를 비교해서 점수가 이 범위 안에 들면 제대로 검사하고 이 환자의 인지 장애 정도를 잘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DS 1단계는 아까 임상적으로 정상이라고 그랬죠. MMS도 30 항목에 30점까지 있는데 30점이면 인지장애가 없는 것입니다. 2단계는 건망증식이 매우 경미한 인지장애가 있는 거고요. 3단계는 인지장애 초기에서 경미한 인지장애 21점에서 MMS는 25점. GDS 4단계는 16에서 20점 MMSE와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증도의 인지장애가 있다. 그 다음에 MMSE도 11점에서 15점부터는 치매 단계다. GDS도 아까 5단계, 6단계, 7단계를 초기 치매, 중기 치매, 말기 치매라고 그랬죠. 여기도 MMSE는 11점에서 15점이 GDS 5단계와 유사하다. 그래서 초기 치매, MMSE 6에서 10이면 중기 치매. 치매로 MMSE가 판정되면 아까 9 이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중기 치매로 보고 5 이하면 말기 치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CDR 검사입니다. 병원에 따라서 GDS를 하는 병원도 있고 CDR 검사를 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니컬 디멘치아 레이팅 검사라 해서 요거는 항목이 기억력, 진압력, 판단력과 문제 해결 능력, 사회활동, 집단생활과 취미, 위생 및 몸치장에 대한 수행이나 기억 정도를 점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CDR 0점, CDR 0.5, CDR 1, 2, 3, 4, 5점으로 점수화해서 결과는 CDR 0, 0.5, 1, 2, 3등으로 판정합니다. 그래서 CDR 기억 점수가 0점이 나왔다 하면 기억 장애가 전혀 없거나 자세하거나 사소한 일들이 드물게 때때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CDR 기억 점수 0.5는 최근 몇 주 동안에 있었던 사건 중 중요한 것은 기억하지만 자세하거나 사소한 것은 잊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힌트를 주면 기억해내죠. 이런 증상들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억, CDR 기억 점수 1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중요한 사람이 방문했거나 여행을 갔거나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에 참석한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힌트를 줘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억장애가 생활하는데 지장을 줄 정도가 CDR 기억점수 1입니다. CDR 기억점수 2는 오래전에 있었던 대부분의 일을 오전에 있었던 대부분의 일을 오후에 있는 정도이거나 거의 대부분 돌아서면 있는 정도입니다. CDR 기억점수 3은 최근 기억이 상실되고 옛날 일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말기 치매가 되겠습니다.